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달 산업 생산이 2달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와 투자도 한 달 전보다 좋아졌고 제조업 체감 경기도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나면서 오늘 내수주들이 완연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8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증시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비스업 부문의 호조로 전체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소비와 투자도 한 달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동안 주춤하던 제조업의 체감 경기도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비스업 부문 호조에 힘입어 전체 산업 생산이 2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보험, 예술, 여가 등이 늘면서 전달보다 1% 증가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통신, 방송장비 부문은 늘었지만 자동차와 1차 금속이 줄면서 전달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반도체는 오는 8월 삼성 갤럭시 노트 7과 9월 아이폰 7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부품 수요가 늘어나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는 신흥국 수출이 부진했고 철강 등 1차 금속의 여름철 수요가 줄어들어 부진했습니다. 소비 역시 늘어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승용차 판매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 증가에 힘입어 5월보다 4.5% 늘어났습니다. 제조업의 체감 경기 또한 3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의 7월 업황 BSI는 7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업황 쪽에는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제조업의 업황 BSI는 지난 3월 68에서 4월 71로 오른 뒤 5월과 6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 석 달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을 내린 지 이틀째인 오늘 내수주들이 완연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원 이상의 고가 선물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3.13% 내린 12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비제프 리테일, GS 리테일, 신세계 등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어제 상승 마감한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각각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1.78%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 술자리 접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피해주로 꼽히는 주류 관련주도 대부분 내림세를 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2달 가까이 남아 관망 심리도 크지만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추석 백화점 선물 세트 매대에서는 5만 원 이하 상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올 추석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백화점 업계는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에서 30% 늘리며 사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나 굴비는 5만 원 이하 상품 구성이 어려운 탓에 키위 같은 수입 과일이나 건식품, 가공식품 위주로 5만 원 이하 상품이 새롭게 등장할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추석을 앞두고 5만 원 이하 와인 세트, 건강 선물 세트 등을 늘리고 구성품의 개수를 기존보다 줄인 청과 세트와 건과 곶감 세트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과거 5만 5천 원에 판매하던 키위 선물 세트의 가격을 5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 24개 입에서 20개 입으로 개수를 줄인 세트를 선보였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밀감 세트, 골드 키위 세트 등 5만 원짜리 상품 30여 종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백화점 식품 담당자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회의를 잇따라 열며 추가 대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9분기 만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3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증권가에 퍼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8조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자 다수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역시 8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신한금융투자는 8조 3,500억 원, 현대증권은 8조 5천억 원, 하이투자증권은 8조 7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도 모두 8조 원대를 점쳤습니다. 2분기 IT 모바일과 소비자 가전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다면 3분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부품 부문이 실적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게 증권사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가 잇따라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200만 원까지 올려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만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애플의 경쟁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히려 3분기 이익 전망치를 7조 8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내렸고 HMC 투자증권도 7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조합 이사회가 결국 일반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4,178만 원입니다. 개포주공 3단지 이사회는 내달 3일 열리는 조합 대의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재신청과 강남구청 분양 승인을 얻어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사회는 일반 분양가의 1% 범위 내에서 조합장에게 조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경우 DH 아너힐즈 일반 분양가는 HUG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건설은 내달 조합대의원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내달 18일 모집 공고를 내고 19일 모델하우스를 재오픈한 뒤 2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증권과 외환, 파생상품 시장의 매매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주식 거래 대금 증가 효과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올해로 출범 60주년을 맞은 한국 증시가 새로운 변화를 앞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매매거래 시간 30분 연장 발표 후 관련 규정의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정규시장 매매거래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더 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반면 시간 외 시장은 30분 단축돼 오후 3시 40분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이번 30분 연장 조치는 당장 증시 거래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거래 시간 연장으로 코스피는 4.1%, 코스닥은 7.4% 거래가 늘어 평균 5.3%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 거래량 증가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수수료 증가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이 8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증권사의 위탁 수수료는 연간 1,780억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증권사 영업이익의 4.4%에 해당합니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 라이센스 부여 등 정책적 수혜도 잇따를 경우 증권주의 매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온라인 쇼핑도 가상현실 속에서 즐기는 가상현실 쇼핑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이 가상현실 백화점을 선보였는데요. 이 가상현실을 뜻하는 VR 기술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어 쇼핑에서도 접목되면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백화점의 온라인몰인 더 현대닷컴이 오늘 국내 처음으로 가상현실 백화점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정식 오픈하는 VR 스토어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VR 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 사진과 글을 중심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VR 스토어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굳이 매장을 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편리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선 백화점에 와서 직접 쇼핑하는 것 같은 현실감 있는 매장 진열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원적인 쇼핑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현실 속 매장에서는 물건을 360도로 돌려보고 의류나 액세서리를 실제 착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더 현대닷컴은 VR 스토어를 판교점 5층에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에 우선 도입 후 내년에는 개별 상품을 360도로 돌려보는 VR 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2019년에는 백화점을 통째로 옮긴 VR 백화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R 매장뿐만 아니라 향후 2019년도까지 현대백화점의 모든 매장을 통째로 VR 백화점을 구현하는 게 최종 저희 목표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도 온라인 쇼핑에 VR 기술을 결합한 VR 쇼핑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해외 여행보험 가입자가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1,6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건데요.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상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 계약 건수는 48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 판매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4%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대해상의 해외여행보험 판매도 지난해보다 14%가량 늘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 도난,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이 가장 많이 판매된 시기는 10만 건을 넘은 1월이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해보면 3,400건가량의 계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으로 판매 건수가 많은 달은 대학교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는 6월로 9만 4천 건 이상이 판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보험이 무연고지에서의 돌발사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가입할 때엔 보장 내용과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외여행 보험은 일단 그 상품별로 또는 회사별로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깜빡 잊으셨더라도 공항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기록한 여행지와 여행 목적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20, 30대 기준 하루 평균 5,000원대, 40, 50대 기준 하루 평균 7,000원대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거래가 1,900여 건 적발됐습니다. 위반 행위자들에겐 과태료 126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 가격을 신고한 다운 계약이 205건이었고 그 반대인 업계약 사례도 136건이나 됐습니다. 또 실거래 신고를 법이 정한 기간인 60일보다 늦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는 1,377건, 계약일 등 거래 가격 외 요소를 허위 신고한 사례는 149건 등 총 1,973건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의 분양권 거래 가운데 다운 계약이 이뤄져 양도세가 탈루됐을 의혹이 큰 200여 건의 거래를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 자료를 토대로 과다 청약 당첨자를 분석해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 청약 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입 법인차 판매가 올 상반기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는 25%나 줄었습니다.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전체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감소한 11만 6,749대에 그쳤습니다. 수입차의 개인 판매는 올 상반기 7만 6,051대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 늘면서 꾸준한 판매 증가율을 보였지만 수입차 법인 판매는 15.8% 감소한 4만 698대에 그쳐 개인 판매 증가분을 상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전체 판매에서 법인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40.3%에서 올해 상반기 34.9%로 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법인차 판매가 줄어든 건 업무용차 과세 기준 강화로 사업자들이 법인차 등록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과 보험,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과 음식점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점에서 일부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 기간 중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휴가지 방향은 29일에서 30일, 귀경 방향은 30일에서 31일 차량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스테이케이션. 머물다는 의미의 영어 스테이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을 합친 신조어인데요. 번잡한 휴가지와 교통체증에 멀리 떠나기가 꺼려지고 잇따른 해외 테러 소식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먼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집 근처에 머물며 여유롭게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스테이케이션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휴가철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피서지와 휴가철 바가지 요금, 꽉 막힌 도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최근 벌어진 프랑스와 독일의 테러, 터키의 쿠데타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해외여행도 선뜻 내키지 않는데요. 이렇다 보니 예약해둔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족, 도심 속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내는 호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에 여행을 가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을 정도로 최근에는 진정한 휴가는 편히 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못다 읽은 책을 읽고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는 것도 나만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영화관에 특별 프리미엄관이 생겨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평소 일반 영화관을 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일반관보다 3배 정도 비싸지만 안락한 좌석에서 다리를 쭉 뻗고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호텔 룸서비스처럼 와인과 사이드 디쉬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가 있어 와인과 함께 코스 요리를 즐기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영화관도 있는데 이 코스에 따라 4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세계 최초로 리클라이닝 침대를 도입해 누워서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도 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비행사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신소재를 이용한 매트리스 브랜드 템퍼를 사용했습니다. 요금은 4만 원으로 일반 영화관보다 4배가량 비싸지만 최고급 음향시설과 침대의 포근함을 느끼고 싶은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의미하는 호캉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를 합친 신조어로 호텔업계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캉스족을 잡기 위해 다양한 썸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도심에 있는 호텔들의 고객들이 줄어드는 만큼 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요금도 평소보다 많게는 20%에서 30%가량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서비스로 고객들을 유혹하는데요.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한여름밤 낭만 넘치는 야경을 감상하며 밤수영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는가 하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은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음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야외 숲속에서 진행하는 캠핑 상품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름 성수기, 치열한 비행기표 예매 전쟁과 수많은 인파, 게다가 치솟는 여행 물가에 피로감 느끼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휴가 멀리 떠나진 않더라도 집 근처에서 알찬 휴가 계획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마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오늘 중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중부지방의 비는 저녁에 점차 그치겠지만 남부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우산을 챙기신다면 비에 젖을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 새벽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무더위도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충청 이남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한낮의 열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새벽 한때, 충청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흐리다가 이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8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맞춰서 누구보다 재빠르게 저렴한 가격에 선물 세트를 만들어낸 유통업계도 앓는 소리를 하고 있죠. 물론 당장 타격을 받는 업종의 등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부패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줄여서 더 생산적인 곳에 쓴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그 돈이 다 허공으로 증발하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